아이들은 주변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 나는 굉장히 파탄된 인생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아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코로나가 있었는데 행복한 아이들이 있었다고요? 의아해하실 텐데요. 가장 행복했던 아이들이 의외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은요, 코로나가 발발하자 학교에 잘 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왜 즐거웠을까요? 첫 번째,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합니다. 슬픈 얘기고 엄마로서는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네,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도 밑에서는 내려놓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요즘 선생님들이 이런 원격 수업에 익숙해진 아이들 때문에 카메라를 얼굴 각도로 반드시 맞추고 얼굴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몰래 쾌적하게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아이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학교폭력 경험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만큼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만들어졌던 학교폭력이 줄었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생기는 학교폭력은 줄었지만 지금 대부분 아이들한테 생기는 학교폭력이 사이버 폭력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이, 맨날 게임 하는 건데 뭐 거기서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요,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사이버 폭력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활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도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도 알아야겠죠? 사이버 폭력 도대체 뭔데?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랑 함께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은 그것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또는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은요, 학교 폭력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할 텐데요. 사이버 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말 말하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스토킹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나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사이버 폭력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 즉시 멈춰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이버 언어 폭력입니다. 채팅방, 게시판 등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비방글이나 악성 댓글, 욕설 등을 올리는 행위는 사이버 언어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이버 갈취도 있습니다. 사이버 머니, 금품 갈취형으로요, 주로 와이파이 셔틀, 게임 머니 등 사이버상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와이파이 공유해줘 라고 하는 것도요, 사이버 갈취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사이버 영상 유포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고 유포해서 괴롭히는 행위가 사이버 영상 유포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이버 따돌림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상대를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 부모님 몰래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초대하고 그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대답을 하지 않거나 유령 행세를 하거나 그 아이가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아이를 대상으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놀리게 하거나, 하지만 나갔을 때 다시 초대하고 다시 초대하는 행위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이 돼요. 아이들이 만나지 않으니까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왕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6가지 유형들이 사이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뭐 그런 일이 자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요.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히 사진을 찍어서 원하지 않는데 퍼뜨린다거나 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을 아이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모두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에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공간적인 제한이 없이 사이버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상에 올리기만 하면 그것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고요. 사이버 공간에 기록된 내용은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올려서 금세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캡처했을 수 있고 누군가 다운받아서 어디로 쫙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중고등학생들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올린 사진들이 영구적으로 복제되고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 아이들은 그런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사진을 올리니까요. 그런 특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째,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때문에 가해 행동에 쉽게 가담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 내 학교 모든 것이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디로만 노출되기 때문에 악성 댓글 달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고요. 그래서 더 쉽게 거기에 가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소문이나 허위사실들이 빠르게 복제되고 확산되어 전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를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인데 리트윗돼서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지는 것.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가짜라면 이거를 가짜였어라고 되돌릴 수 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은 은밀하게 누가 했는지 모르게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에 내 아이가 노출이 된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증거를 꼭 저장하세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화면 캡처라든가 사진 촬영들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파일에는 장소와 시간을 반드시 적어두세요. 2번째, 쉽게 보복하지 마세요. 흥분해서 대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등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보복하는 행위 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나서 증거를 남긴 후에 침착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가서 싸우거나 해도 그 상대방이 발뺌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쉽게 흥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번째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기관이나 경찰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가장 가까운 부모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나 한심하게 여길까라는 생각 때문에 숨기고 혼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일파만파 퍼져서 더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먼저 문제를 상담하고 나서 전문기관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가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끙끙 앓다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결과가 많으니까요. 그 저변에는 부모님의 태도, 선생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이런 일을 했더라도 부모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내 편에서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폭력에 노출됐을 경우 아이가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에 노출됐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녀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녀를 책망하거나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자녀한테 돌리는 말을 해서 아이를 2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이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런 사진을 보냈어? 왜 거기에 접속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아이는 2번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아이가 힘들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셔야 돼요. 아이 혼자 해결하지 않고 엄마를 찾아주고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이 말을 하기까지 굉장히 망설이고요. 혹시 비난받거나 책망받지 않을까, 엄마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왜 그동안 얘기 안 했어? 네가 이럴 줄 알았어. 애들이 널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랬겠어. 평소에 행동거지를 똑바로 안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아이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또 걔가 가만히 있는 너를 괴롭혔겠어. 너도 뭔가 빌미를 마련했겠지.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힘든 건 아니지? 그러면 좀 참아. 혹은 네가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빨리 이야기해봐. 빨리 말해봐.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은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그치거나 아이한테 잘못을 돌리는 말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정말 걱정이 많이 됐겠구나. 아이들은 그 결과가 일파만파 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 같고라는 괴로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과정들,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많이 괴로웠겠구나라는 그 과정을 알아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모를 믿고 아이가 의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기분이 어때, 참을만 하니? 라는 이야기로 아이한테 공감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아이는요, 부모가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부모조차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움의 끝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요. 심리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왜 어떤 악플 하나를 달아도 어른들도 못 견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청소년기, 사춘기 아이들은 남의 이목, 남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사실 참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마치 온 세상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믿고 너는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어요. 어른들이 악플 하나를 읽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도 아이들은 주변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 나는 굉장히 파탄된 인생이다라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버 폭력에 아이가 노출이 됐다면 그 부분이 괜찮다라는 것을 반드시 부모가 믿음을 주셔야 돼요. 아이가, 첫 번째는 아이가 사이버 폭력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아이가 노출이 됐더라도 나를 믿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은 것은 사이버 폭력에 노출이 안 되는 거겠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SNS와 너무나 많은 인터넷 사이버상의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개념,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이런 일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아이들과 사이버상의 활용 방법이라든지 사이버상에서 네가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